지금 당장 주방으로 뛰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채소 칸 구석에 혹시 흙 묻은 감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지는 않은지, 참기름 병이 소스 병들 사이에 끼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창고가 아니라 암세포를 키우는 독소 저장고를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머리가 묵직하고 속이 더부룩하며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증상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원에 가도 딱히 병명은 안 나오는데 내 몸은 시들어가고 있다면 그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냉장고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고 맹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가장 큰 배신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몸에 좋으라고 비싼 돈 주고 산 귀한 식재료들이 냉장고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암 물질을 뿜어내고 영양소가 파괴된 죽은 음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3분이 여러분의 냉장고를 해독하고 남은 인생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열심히 장을 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이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의 몸을 망가뜨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드리기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김철수 어르신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고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만 드시는 그야말로 건강의 아이콘 같은 분이셨죠. 주말이면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는데 아이들에게 각 캔 감자로 볶음도 해주고 튀김도 해주는 것이 어르신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는 100살까지 끄떡없으실 거라며 안심했고 어르신도 그 말에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식구들이 할아버지 집만 다녀오면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고 어르신 본인도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높게 나오고 위점막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저를 붙잡고 억울해서 가슴을 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썩은 음식은커녕 농약 친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밭에서 캐자마자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해먹인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제 몸에 독이 쌓인다는 겁니까? 어르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르신은 나쁜 음식을 드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관 장소가 틀렸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서서히 변질되어 독을 품은 음식을 드신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변화가 가족들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어르신이 가장 아끼던 그 감자가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냉장고의 배신. 그 충격적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도 추위를 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식재료는 밭에서 뽑혀나왔다고 해서 바로 죽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숨을 쉬고 대사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흙 속에서 자라던 아이들을 갑자기 4도 이하의 차가운 냉장고에 가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들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치 사람이 한겨울에 벌거벗겨져 밖으로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저온장애, 즉 차가운 온도로 입는 상처라고 합니다. 식물 세포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포막 구조를 바꿉니다. 그 과정에서 맛과 향을 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기도 하고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성하다고 믿었던 그 차가운 공기가 사실은 식재료의 숨통을 조이고 독을 품게 만드는 고문시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서 독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해야 약이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암 물질의 문제입니다. 감자는 땅 속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햇빛도 없고 서늘한 곳을 좋아하죠. 그런데 냉장고처럼 아주 차가운 곳에 들어가면 감자는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자기 몸속에 저장해 둔 녹말을 당분, 즉 설탕으로 급격하게 바꿉니다. 이것을 저온 감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분이 많아진 감자를 꺼내서 굽거나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 속의 당분이 고온과 만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적 물질입니다.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독소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손주들에게 자주 해주셨던 감자튀김이 사실은 발암 물질 덩어리였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시한폭탄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감자에게 가장 좋은 집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10도 안팎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빛을 보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서 싹이 트고 표면이 파랗게 질려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신문지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싸서 종이 상자에 담아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 같은 서늘한 곳에 두십시오. 신문지가 습기를 조절해줘서 감자가 숨을 쉬게 해줍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 상자에 사과를 한 알같이 넣어두십시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해주는 천연 성장 억제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양파는 절대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양파는 수분이 많아 감자를 빨리 썩게 만듭니다. 감자와 양파는 견우와 직녀처럼 떨어뜨려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싱크대 하부장은 피하십시오. 거기는 보일러 배관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아 감자가 썩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를 망에 담아 베란다에 두면 싹이 나고 마르니까 껍질 가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리하기는 하지만 건강에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냉장고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차이 때문에 내부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 습기가 마늘과 양파에는 쥐약입니다. 습기를 머금은 마늘과 양파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가 피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간암을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씻어도 사라지지 않고 끓여도 잘 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늘의 핵심 항암 성분인 알리신은 차가운 온도에서는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냉장고 속에 다진 마늘은 향도 없고 맛도 밍밍하고 영양가는 다 빠진 채 곰팡이, 독소의 위험만 안고 있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늘과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이 친구들은 바람을 좋아합니다. 양파망이나 대나무 바구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곳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뒷베란다에 걸어두시는 게 최고입니다. 서로 닿지 않게 걸어두면 더 좋습니다. 만약 요리하고 남은 깐 마늘이나 깐 양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씻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랩으로 하나씩 개별 포장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되도록 5일 안에 드셔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다져서 얼리는 것입니다. 다진 마늘은 냉장시에 아니라 냉동시 정답입니다. 냉장시에 두면 갈변하고 곰팡이 독소가 생기기 쉽습니다. 한번 쓸 만큼씩 소분해서 얼음 트레이에 얼려두시면 맛과 향, 영양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마늘 큐브 하나씩 꺼내 찌개에 퐁당 넣으면 요리 시간도 단축되고 곰팡이 독소 걱정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밥상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입니다.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의 보관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기름, 들기름 헷갈리니까 둘 다 냉장고에 넣거나 둘 다 찬장에 두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는 꼴입니다. 참기름에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기름이 산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참기름은 시원해 두어도 잘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리고 고소한 맛과 향이 날아갑니다. 참기름은 서늘한 찬장이나 싱크대 안쪽에 보관하십시오. 반대로 들기름은 냉장고가 필수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몸에는 정말 좋지만 열과 빛 공기에 아주 약해서 금방 상해버립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발암 물질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서 빛이 통하지 않도록 신문지나 검은 비닐봉지로 병을 한번 감싼 뒤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안쪽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개봉했다면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을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참기름과 8대2 비율로 섞어서 보관하십시오. 참기름의 리그난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주어 보관 기간을 2배로 늘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기름 보관법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지만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의사들이 싫어하는 채소가 됩니다. 토마토는 태생이 열대 작물입니다. 추위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풍미를 만드는 유전자가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맛이 밍밍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심각한 건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은 혈관을 청소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냉장 온도에서는 이 라이코펜의 합성이 뚝 끊겨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토마토가 냉장고 안에서 영양가 없는 물덩어리로 변하는 겁니다. 토마토는 식탁 위에 꽃처럼 예쁘게 올려두십시오. 토마토는 후숙 과일입니다. 따뜻한 시온에서 빨갛게 익어갈수록 항암 성분인 라이코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바구니에 담아 식탁 위에 두시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오며 가며 하나씩 집어먹기도 좋습니다. 이때 꼭지가 아래로 가게 두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꼭지 틈으로 곰팡이, 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 더 오래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도 숨을 쉬는데 꼭지가 그 숨구멍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무 많이 익어서 물러질 것 같다면 그때는 껍질을 벗겨서 냉동실에 얼려두십시오. 요리할 때 꺼내 쓰면 영양 손실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얼린 토마토는 껍질도 잘 벗겨지고 스튜나 파스타 소스를 만들 때 세포벽이 파괴되어 있어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남은 밥입니다. 밥을 냉장고에 넣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찬밥은 보약입니다. 갓 지은 밥은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밥을 냉장고에 넣어 1도에서 4도 사이로 식히면 전분의 구조가 변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갓 지은 밥보다 저항성 전분이 무려 3배나 많아집니다. 그러니 밥을 지으시면 한 번 먹을 만큼씩 용기에 담아 김이 한 김 식으면 바로 냉장실에 넣으십시오.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실이어야 합니다. 냉동실에서는 전분의 노화가 일어나지 않아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드시면 맛은 그대로이면서 혈당 걱정은 뚝 떨어진 건강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밥이 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철 수박 먹고 남으면 랩 씌워서 냉장고에 넣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랩을 씌운 수박은 세균 배양 접시나 다름없습니다. 수박 껍질에 묻어있던 세균이 랩 안쪽에 습하고 당분 많은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단 하룻밤 만에 세균 수가 3000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먹고 남은 수박은 귀찮더라도 껍질을 모두 제거하고 과육만 깍둑 썰기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십시오. 그래야 세균 오염 없이 끝까지 신선하고
달콤한 수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빵입니다. 빵을 실온에 두면 곰팡이가 필까 봐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냉장실은 빵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빵 속에 들어있는 전분은 0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에서 수분을 뱉어내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노화 현상이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실온에 두었을 때보다 무려 6배나 빨리 딱딱해집니다.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빵이 퍽퍽하고 맛이 없는 이유가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맛만 없는 게 아니라 소화도 잘 안 돼서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빵은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로 직행하십시오. 먹을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오자마자 한번 먹을 분량씩 비닐백이나 지퍼백에 공기를 빼고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십시오. 냉동실은 빵의 시간을 멈추는 타임머신과 같습니다. 드시기 전에 꺼내서 자연 해동하거나 토스트기에 살짝 구우면 각 구운 빵처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때 팁은 비닐을 이중으로 싸는 것입니다. 냉동실 냄새가 빵에 배지 않게 하려면 꼼꼼한 밀봉이 생명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수분이 날아가 질겨질 수 있으니 토스트기나 에어프라이어를 추천합니다. 이게 빵의 노화를 막고 곰팡이 걱정 없이 끝까지 맛있게 먹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다시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르신은 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자마자 냉장고 대청소를 하셨습니다. 감자는 신문지에 싸서 베란다 그늘로 보내고 사과 한 알을 넣어주셨죠. 양파망은 창가에 걸어두고 들기름 병은 신문지로 꽁꽁 싸매서 냉장고 안쪽 깊숙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밥은 미리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드셨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르신이 텃밭에서 따온 고추를 들고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얼굴빛이 확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밥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하던 게 싹 사라지고 우리 손주들도 이제 할아버지 밥이 제일 맛있다고 엄지척을 해줍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손으로 가족들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요리하는 게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단순히 냉장고를 정리한 게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던 독소를 치우고 그 자리에 활력과 사랑을 채워 넣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냉장고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보관해주는 기계일 뿐입니다. 식재료마다 각자 좋아하는 온도가 있고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무시하고 무조건 차가운 곳에 가두는 것은 식재료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우리 몸에 대한 배려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와 찬장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제 자리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감자와 토마토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 작은 관심과 실천이 여러분의 식탁을 약국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여름 날씨가 동남아처럼 덥고 습한데 그래도 실온에 두나요? 맞습니다. 여름철 폭염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감자나 양파도 싹이 트고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신문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싸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빛을 완전히 차단한 뒤 냉장고 채소 칸 중에서도 가장 온도가 높은 쪽에 보관하시는 게 차선책입니다. 냉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싹이 난 감자는 도려내고 먹으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입니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보다 더 독한 차코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소는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고 싹을 깊게 도려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가 이미 감자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싹이 난 감자는 과감하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양보하십시오. 그게 병원비 아끼는 길입니다. 반면 싹이 난 마늘은 어떨까요? 마늘 싹은 감자와 달리 독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늘 알맹이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식감이 질기고
마늘 특유의 향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싹은 잘라서 찌개나 국물 요리에 활용하시고 알맹이는 드셔도 무방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식재료를 올바르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식재료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꽉 막힌 냉장고 속에서 숨죽여 있던 식재료들을 꺼내어 자연의 바람과 온기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 풍경이 바뀌길 바랍니다. 식탁 위에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가 놓여 있고, 베란다에는 양파망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평화롭고 건강한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살림에 작은 보탬이 되고 건강을 지키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냉장고를 만능 창고로 믿고 계신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냉장고 탈출 성공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실천을 제가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국민 주치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